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안전관리 대행기관, 보건관리 대행기관의 업무 실태라는 것이 이제 이 한 기관마다 맡을 수 있는 사업장 숫자와 근로자 숫자가 정해져 있고 일정한 주기로 사업장에 출장해서 문제점을 적출된 것에 대해서 사업장 관리 카드에 적고 그 내용을 사업장에 통보하는 식으로 이제 하고 그 수수료는 근로자 1인당 얼마 하는 꼴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주의 비용으로 사업주가 선정한 대행기관에서 일정한 시기에 주기적으로 출장해서 안전과 보건에 관한 관리 실태를 들여다보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는 건데, 결국 이 사업장하고 전문기관하고 사이에 이 가불관계가 형성되기 쉽고, 대행하는 안전관리나 보건관리가 일회성 요식행위에 흐르기 십상인 것이죠. 이 논리를 아주 요약하자면 보건관리는 작업환경관리와 건강관리가 중심을 이루고 유해 요인에 의한 직업병과 같은 질병 예방의 문제를 다룬다고 하면, 안전관리는 시설, 건축물, 설비, 기계, 장비, 도구 등 위험 요인의 사고 예방 문제를 다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간호사라든지 산업위생기사라든지 의사와 같은 이 전문 인력이 사업장에 상주하면서 보건관리를 하면 이상적이지만, 응급성이 상대적으로 덜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처음부터 이 보건관리는 대행제도를 두었고, 안전관리는 안전관리자와 안전담당자 제도를 두어 가지고 직접적이고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안전관리 대행제도는 근로자의 안전 문제를 남의 손에 맡겨도 괜찮다 하고 있는 꼴입니다. 현재 실정은 안전 또는 보건관리자를 직접 채용하는 경우에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 자격과 학력에 비해서 급여는 적은 편이고, 경영진과 의사소통에 애로를 겪고 있고, 관리감독자, 근로자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고, 지난번에 2020년 4월 달에 이천 물류창고 신축공사 화재 사고처럼 이 과중한 서류 작업에 치인 나머지 현장의 안전관리 업무는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대형 사고 때마다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직접 채용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도 이럴진데, 심지어 전문기관이라는 이름의 대행기관의 안전관리, 보건관리 경우에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겁니다. 대행기관 실무자들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이 대행, 위탁이죠, 수수료가 매우 적고 안전보건 시장이 굉장히 소규모의 현실에서 가불관계로 흐르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다고 합니다. 대행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현재의 이 위탁기관에 의한 대행제도는 폐지하든지 축소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저의 이 견해에 대해서 다음 같은 이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대행기관이 관리하는 재감소율은 왜 안 따져보는지 모르겠다, 당신이. 그 다음에 요즘에는 대행기관이 부실하게 대충 업무를 볼 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는다. 되레 별도 전산 시스템이 있기에 사업장 자체 채용하여 관리하는 경우보다 공식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세 번째는 대행 사업을 만회하는 대한산업보건협회나 대한산업안전협회는 무엇이며 그 소속 직원들은 도대체 뭐란 말이냐.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건 대규모 기업이 아니면 전문 인력을 선임하지 못한다. 중소기업은 안전보건 인력을 채용할 여력이 없다. 이런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지적상, 즉 대행기관이 관리하는 경우하고 이 안전관리자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 재발생 정도에 대해서 채용하여 직접 관리하는 경우가 재율이 훨씬 낮다는 연구가 여럿 있는데 재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하는 안전보건 지적 및 개선 사항을 사업장 관리 카드에 기재하고 전산에 옮긴다는 것은 참 잘하는 일이죠. 이런 관리 방식과 이런 관리 방식은 좋은 건데, 그런 관리 방식 사업장 관리 카드에 기재하고 사업주한테 통보하는 것까지는 좋지만서도 그걸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잘 이행하고 스스로 잘 관리하느냐, 그건 별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적하고 있는 그 최대 규모의 대행기관은 대한산업보건협회와
산업안전협회에 대해서 한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보건협회는 발족 당시부터 보건관리 대행을 위한 조직이었습니다. 이 앞에 언급한 대로 보건관리 특수성에 따른 것이죠. 중소기업이 지역에 이제 밀집해 있기 때문에 그 영세 기업에 대해서 집단 산업 보건관리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원래 또 이제 대한산업안전협회의 경우에는 이제 안전관리 대행 사업은 1990년에 아까 말씀드린 이 1990년 법 개정으로 안전관리 대행이 제도하면서부터지 원래 이 협회의 주된 업무는 이 안전보건 교육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 얘기하는 게 이 대행기관이 부실하게 업무를 하고 있느니 안 하고 있느니 그런 문제 또는 대행기관 종사자들이 일을 잘하니 못하느니 대행기관의 종사자들이 역량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제도의 이 득실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제도가 좋은가 제도의 득실 관계를 얘기하기 때문에 어느 개인이라든지 특정한 이 대행기관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중소기업의 경우에 안전이나 보건 전문 인력이 채용할 여력이 없는데 어쩌란 말이냐. 이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부에서 고용정책의 일환으로 안전보건 전문인력 채용 보조사업 같은 걸 하면 어떨까 합니다. 중소기업에 채용하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임금을 상당한 기간 동안 보존해 주는 것이죠. 현재와 같이 이제 이 묻지마 실업급여 내지는 그 수많은 고용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중소기업의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의 임금을 보조해 주는 것은 그야말로 해볼 만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기가 부리는 근로자들의 안전문제, 보건문제를 자기가 채용한 전문 인력인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직접 관리하는 것하고 그거를 일정한 비용을 주고 외부에 위탁을 맡겨가서 대행을 맡겨가지고 이따그만 돌보는 거하고 어느 게 안전관리, 보건관리가 잘 될지는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 안전관리 대행, 보건관리 대행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흥미있었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